자, 4장 개념 기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하 강의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좀 부담스럽죠. 자, 여러분들 이게 조금 배경 지식이 있다는 생각으로 강의가 진행될 거니까 아주 기초적인 설명은 여러분들 다른 강의를 통해서 좀 학습하시고 좀 따라오시기 바래요. 자, 처음에 보시면 이제 2차 곡선의 정의라고 해서 등장하는 게 있는데 2차 곡선의 기본적인 정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한번 챙기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곡선은 이제 크게 이제 포물선과 우리가 타원과 쌍곡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그죠? 예,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포물선의 정의는 뭐죠? 포물선의 정의는 한 직선이 있고 점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다? 자, 점까지 거리와 선까지 거리가 똑같은 걸 우리가 수학에서 포물선이라 부르죠. 알고 계시죠? 자, 포물선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것이다? 점까지 거리와 선까지 거리가 똑같은 걸 포물선이라 불러요. 자, 이건 기본 정의입니다. 타원은 어떻게 될 것이냐? 타원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냐면, 자, 여기 등장하는 상황에서 두 점이 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걸, 자, 우리한테 주어진 두 점이 있을 때 이 거리와 이 거리가 있어서 합친 게 일정한 거 우리가 타원이라 불러요. 괜찮죠? 하나가 포물선, 하나가 타원이에요. 자, 쌍곡선은 어떻게 되는 거죠? 쌍곡선은요, 자,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어떤 곡선이 있는데 이 곡선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이다? 그죠? 이거 위에 점을 잡아서 자, F'이란 점이 있고 F란 점이 있어서 자, 이 거리에서 이 거리를 뺀 것이 일정한 걸 쌍곡선이라 불러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가볍게 정의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내용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 강의를 진행할 거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포물선, 타원, 쌍곡선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교재 보시면 선생님 이제 20률이라고 나와 있는데 20률은 교육과정 아니에요. 자, 20률은 교육과정 아닙니다. 근데 왜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이 함정에 빠질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자, 우리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평면 위에 한 직선이 있고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교육과정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점이 있어요. 점이 있고 직선이 등장을 해요. 점이 있고 직선이 등장하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우리 방금 전에 있던 상황을 조금만 볼게요. 자,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렇게 상황이 있어요. 점이 있고 직선이 있으니까 무조건 포물선이구나 라고 학생들이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등장한 상황을 보면 알겠지만 점과 직선이 있을 때, 자,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길이를 1로 둘게요. 이 길이 2라 두겠습니다. 선까지의 거리를 1로 두고요. 점까지 거리를 2라 둘게요. 그랬을 때 2가 1보다 작게 되면 얘네들을 모아버리면 개형이 우리한테 타원이 돼요. 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값이요.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 점까지 거리가 있고 선까지 거리가 있는데 얘네 둘 사이의 거리가 똑같으면 똑같아 버리면 뭐가 된다? 얘가 우리한테 포물선이 되는 거고요. 자, 점까지의 거리가 있고 선까지의 거리가 있는데 점까지 거리와 선까지 거리가 있는데 이걸 1이라 두고 이걸 2라고 했을 때 오히려 2가 1보다 커버리면 얘네들을 모아버리면 뭐가 된다? 쌍곡선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점과 선만으로도, 점이라는 것과 선이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포물선, 타원, 쌍곡선은 전부 다 표현이 가능하구나. 지금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돼요? 자, 점까지 거리와 선까지 거리와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무조건 포물선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이 챙겨내서 이야기를 챙겨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쌤이랑 같이 이제 1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 20률은 교육과정 아니기 때문에 20률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일직선으로 뻗은 해안선에서 자, 60m 떨어진 지점에 전망대가 있고 바다의 보트가 떠 있답니다. 바다의 보트가 떠 있어요. 그렇구나. 자, 이 보트가 움직일 때, 우리한테 이 보트가 움직일 때 전망대와 보트 사이의 거리는, 자, 우리한테 준 보트에서 이렇게 주어진 보트에서 해안선까지 거리가 있어서 이 보트에서 해안선까지 거리가 있어서 이 거리의 항상 2배가 될 때 이 보트가 지나간 자치의 모양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문제에서 묻고 있죠. 여기 어딘가 우리한테 전망대가 있어요. 여기 어딘가에 자, 우리한테 이렇게 전망대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야기를 챙길 건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길이비가 1:2라는 걸 유지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선이 있고 점이 등장했다 해서 무조건 포물선을 보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습관적으로 비율이 등장하면 동그라미 치세요. 무슨 얘기냐면 1과 2가 길이가 아니라 길이에 대한 비율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우리 좌표로 설정합시다. 쌤은 이제 기하라고 하는 강좌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모르는 상황이 등장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다. 이거를
좌표로 옮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선생님 주관이에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도형 문제 등장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걸 좌표로 옮기는 것이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좌표로 옮길 것인가? 이제 이 상황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여기 등장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챙겨볼 건데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우리가 이제 좌표로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좌표 평면을 이렇게 둡니다. 전망대가 있겠죠. 전망대. 자, 전망대가 우리한테 주어진 상황에서 위치가 60이었기 때문에 요 좌표를 뭐로 둘 것이다. 이 좌표를 x가 0일 때 y가 60으로 둘게요. 자, 편하게 두시면 돼요. 좌표로 두는 건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해안선까지의 거리를 챙길 건데 이 해안선을 그냥 어떻게 둘 거다? 이거로 둘 거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y는 0이라는 게 해안선인 거죠. 그죠? 해안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자, 보투가 있어서 이 보투 위에 점을 내가 뭐라 둘 거냐면 이 보투 위에 점을 x, y라 둘 거고, 이 상황에서 이야기를 챙길 건데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게 y라는 거고 이게 y라는 거고 이 거리를 챙기겠다라는 거죠. 이 거리를 챙기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해당하는 이제 길이의 비율이 어떤데 1대2라고 돼 있으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챙겨봅시다. 자, 우리가 y라는 것 대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잡아내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거리를 잡아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x의 제곱인 게 올 거고 더하기 주어진 식의 y 플러스 60이라는 거의 제곱이 올 건데 얘네들의 길이의 비가 1대2라는 거죠. y라는 것 대 루트 이것의 길이비가 있어서 해당하는 길이의 비율이 1대2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곱 시켰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x제곱인 거 더하기 y제곱인 거에다가 주어진 식에서 120의 y에다가 뭘 쓸 거냐면 3600이라는 걸 쓸 거고 얘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등장하냐면 4y제곱이라 등장하면 되겠죠. 그럼 정리할게요. 한쪽으로 모아버리면 x제곱인 거 마이너스 3y제곱이 올 거고 더하기 주어진 식의 120y 더하기 3600이라고 등장해서 이걸 챙겨내 보면 되는데, 그죠? 이 식은 쌍곡선 개형인 거 잡아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해당한 이거를 잡아냈을 때 이것이 뭐가 된다? 그죠?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 상황에서 쌍곡선이구나. 얘네가 했던 얘기가 쌍곡선의 일부구나 라고 이야기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야기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편안하게 여러분 잡아내시면 이게 쌍곡선이라는 거 우리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2차 곡선을 정의하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우리 앞에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교과서적인 정의, 정확한 정의인 거 알아요. 그죠? 자, 우리가 알고 있던 기본적인 정의 이런 걸 알아요. 20률이라는 걸로 정의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있지만 20률은 교육과정은 아니다. 근데 또 어떻게 정의도 하냐면 사실은 이 모선과 이루는 각에 대한 이야기는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난이도가 좀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수능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온 소재는 아닙니다. 많이 나온 소재는 아니고요. 논술고사에서 좀 많이 나오는 소재이긴 한데 여러분한테 어떤 소재인지 한번 설명은 드릴 거고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여러분 조금 암기하고 가셔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선과 이루는 각에 따라서 우리한테 주어진 도형이 어떻게 생기는지는 얘기를 할 건데, 자, 우리한테 원뿔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한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주어진 어떤 원뿔이 있어요. 그죠? 이런 원뿔이 있는데 이 원뿔 입장에서 이야기를 챙겨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라는 걸 얘기할 건데, 자, 이런 원뿔이 있는데 원뿔에 대해서 뭐 할 거냐면 이 평면과 주어진 이 평면과 평행하게 자르면 사실은 얘가 원이 된다는 건 여러분이 다 동의하시죠? 자, 우리가 이제 얘가 원이 되면 다 동의해 주셔야 돼요. 어렵나요? 닮은 비로 생각해, 닮은 비. 자, 도형 문제에서 항상 제일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는 닮음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그냥 내가 여기 등장하는 상황을 챙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등장했을 때 요 길이에 대한 비율을 챙겨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높이기 때문에 이게 다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같은 높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내가 평행하게 잘라버리면 얘가 원이 된다.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모선이 이렇게 있을 건데, 자, 우리한테 주어진 두 개의 원뿔을 붙인 게 이렇게 있을 건데 원뿔과 평행하게 잘라버리면 이게 우리한테 뭐가 된다? 그죠? 아, 주어진 것처럼 이런 모양이 등장하더라 라는 건 여러분들 챙겨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 얘기할 건 뭐냐면 우리가 수학에서 이거랑 밑에 평면 이루는 각을 우리가 이제 세타라고 한다면 이 각을 이제 모선과 이루는 각이라 부릅니다. 자, 밑에 있는 평면과 이제 모선 이루는 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원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아까도 마찬가지 항상 이제 수학에서 포물선이라 부르는 건 우리한테 상황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포물선이라는 건 항상 일치하는 상황이에요. 느낌적으로 약간 일치하는 상황이라는 거. 타원이라는 건 우리한테 어떤 상황이다? 얘는 항상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 자, 포물선은 일치하는 상황, 타원은 부족한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쌍곡선이 있는데 쌍곡선은 어떤 상황이에요? 쌍곡선은 상황적으로 얘는 우리한테 초과하는 상황이었어. 초과. 그렇구나. 자, 포물선이라는 건 일치, 타원은 부족하다, 쌍곡선은 초과하다 이렇게 등장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주어진 원뿔이 있어요. 이 원뿔을 모선이 있을 건데 이 모선과 어떻게 할 거냐면 모선과 똑같이 잘라버리면 이 모양이 우리한테 포물선이 돼요. 아, 그렇구나. 자, 모선과 똑같이 잘라버린 게 포물선이 되고, 그죠? 모선과 이루는 것보다 조금 부족하게 자르면 뭐가 된다? 네, 타원이 돼요. 오케이. 자, 모선과 이루는 것보다 더 크게 잘라버리면 두 개 붙였을 때 위에 생겨서 쌍곡선이 돼요. 내가 어떤 원뿔이 있을 건데 이 원뿔을 자를 건데 어떻게 자를 거냐면 이 모선 이름과 똑같이 자르면 포물선이 되고 더 부족하게 자르면 타원이 되고 더 각을 크게 자르면 쌍곡선이 되더라.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의 이야기가 이제 포물선, 타원, 쌍곡선의 개형이다라고 이야기가 등장하는 건데 자, 쌤이 단원별로 나올 때마다 이걸 그때그때 증명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조금 외워주시기 바래요. 자, 상황적으로 어떻게 등장하는 거다? 포물선은 우리한테 항상 일치하는 상황이다. 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쌍곡선은 초과하는 상황이다. 이런 느낌적인 것만 잡아주시면 자, 쌤이 이제 문제에서 하나씩 다 녹여놨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단원 나왔을 때 보여드릴 테니까 챙겨주시면 좋겠고 지금 쌤이랑은 이제 2번 문제 같이 보고 이제 포물선 정의를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그림같이 두 개의 같은 원뿔을 각각의 밑면이 평행하고 꼭지점이 맞닿도록 하여 생기는 도형을 밑면과 수직인 직사각형 ABC대로 자르면 잘린 부분의 모양이 쌍곡선의 일부분이 된대요. 아, 이게 쌍곡선 일부분이다. 이게 해주네요. 자, 여러분한테 사실 수능이라던가 내신 시험에서는 이게 쌍곡선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얘가 쌍곡선의 일부라고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오케이. 각 원뿔의 높이와 반지름의 길이는 각각 9와 3이고 원뿔을 자르는 직사각형의 모양은 평면은 원뿔의 밑면의 중심으로부터 1만큼 떨어져 있다. 아, 자, 평면은 원뿔이 자, 밑면의 중심부터 1만큼 떨어져 있다고 되어 있고요. 선분 AD가 BC의 중점이 이제 PQ라고 할 건데 선분 AB와 CD가 원뿔의 밑면인 원의 반지름을 나타내는 선중. 오케이. 수직인 선분과 만나는 점이 이제 R과 S로 뒀어요. 아, 이렇게 등장하는구나. 여러분 무조건 도형 문제 등장하면요. 자, 그림 새로 그리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림 새로 그려보란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말을 읽었으면 이미 잊어버렸죠. 데이터 잊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하냐. 그림을 새로 그리면서 따라가면서 자, 걔네들이 각자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도형 문제 등장했을 때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다? 그림을 새로 그려봐라.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이때 선분 PQ를 내가 X축, 선분 RS를 내가 뭐라고 한다? Y축으로 하는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해당하는 걸 챙겨내 보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자면 여기 지금 나한테 이렇게 주어지는 원뿔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주어지는 원뿔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런 원뿔이 있는데 얘네들을 가지고 내가 뭐 할 거냐면 자, 얘네들을 이제 X축의 쌍곡선의 방정식이 어떠냐 이거 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요 점이 이렇게 있을 거고 요렇게 점이 있을 거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 높이와 반지름은 각각 9와 3이라고 한 거죠. 자, 여기 해당하는 길이가 있을 건데 요 길이가 9인 거고 요 길이가 3인 겁니다. 해당하는 길이가 9고 해당하는 길이가 3인 거죠. 이렇게 9와 3이라고 하는 길이가 등장해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자를 건데 어떻게 자를 거냐면 밑면이 이렇게 있어서 해당하는 밑면이 이렇게 있어서 이 밑면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제 길이가 1만큼 이렇게 왔다라는 거죠. 길이가 1만큼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죠. 밑면으로부터 길이가 1만큼 이렇게 등장해 있다는 거죠. 1만큼 등장해 있어요. 오케이. 그렇게 잘랐더니
걔네를 잘라버렸더니 자른 게 뭐가 되더라? 아, 쌍곡선이 되는구나. 걔네를 잘랐더니 이게 쌍곡선이 되는구나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구나. 여기 해당하는 상황을 챙겨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를 잘랐더니 생기는 게 우리한테 쌍곡선이에요 라고 얘기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 등장이 쌍곡선 모양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길이가 1이었어요. 그리고 반지름이 3이죠. 이 반지름이 3이죠. 자, 도형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수직입니다. 수직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2루트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1이고 3이니까 2루트 2가 되겠죠. 아, 이 길이가 2루트 2구나.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도형 문제 등장했을 때 항상 제일 중요한 전략은 뭐냐면 평면으로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도형은요, 평면으로 단순화시키는 거 하나랑 그리고 여러분 챙기셔야 될 게 뭐냐면 그죠? 좌표와. 단순화시키는 거 하나랑 우리가 뭐 하는 거 하나? 좌표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챙겨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등장하는 상황으로서 이제 이야기를 좀 보면 되는 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등장하는 게 있고요. 그죠? 내가 여기 등장하는 길이를 보면 자, 여기 해당하는 길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 길이가 9일 때 이 길이가 3인 거고 해당하는 상황에서 요만큼의 길이가 1일 때 이걸 챙겨내 보면 이게 2였기 때문에 이 길이가 6이 되거든요. 그죠? 닮은비로. 그러면 내가 여기 등장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선분 PQ를 우리가 X축으로 하고 얘를 자른 이걸 X축으로 하고 요 길이를 Y축으로 한다고 친다면 지금 주어진 요 모양이 생기는 겁니다. 요 모양이 생기는 거죠. 이 모양이 생길 것이 이렇게 생긴 모양이 생길 것이다. 아, PQ로 해버리면 그죠?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뭐라고 했겠다? 선분 PQ를 이걸 X축으로 두고 이걸 Y축으로 뒀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지 바라봤더니 해당하는 걸 챙겨내 보니까 요렇게 등장해서 요걸 챙길 거고 그죠? 요 길이가 9예요. 이 길이가 9예요. 높이가 9죠. 자, 이 높이가 9인 상황인 건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바라봤더니 여기 해당하는 좌표를 챙겨보니까 내가 이쪽으로 온 게 이쪽으로 얼마만큼 왔죠? 아까 2루트 2만큼 왔죠? X축으로 2루트 2만큼 왔을 때 Y값은 9가 되는구나. 그죠? 내가 Y값은 9가 되는구나. 이렇게 등장했어요. 이해되죠? 자, 해당하는 상황 죄송합니다. 9가 되죠?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등장하는 상황에서 요점 좌표를 챙겨보면 되는데 요점 좌표는 얼마인지 봤더니 0,3이겠죠? 이 해당하는 점의 좌표 0,3이니까. 그죠? 왜냐면 9였는데 6으로 왔기 때문에 3만큼 올라가 있어요. 해당하는 점을 챙겨봤더니 이 좌표가 0,3이고 2루트 2,9라는 걸 잡아낼 수 있죠. 이런 쌍곡선이구나. 자, 쌍곡선인데 지금 봤더니 꼭지점의 좌표가 0,99 이걸 등장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쌍곡선은 9분의 주어진 식의 y제곱인 건 명확해요. 그리고 얼마인지 모르지만 a제곱분의 x제곱 한 것이 이제 마이너스를 만족합니다. 이런 모양의 쌍곡선 개혁이 되겠죠. 자, 근데 x가 2루트일 때 y가 9를 지나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8인 것분에 a제곱이 올 거고 거기에다 마이너스 9를 하는 것이 우리한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a제곱은 1이 돼요. a제곱은 1이 되는구나.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 해당하는 계형은 1번이다 라고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 2차 곡선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뭘 들어갈 거다? 포물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지금부터 하는 내용이고 그전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가 배울 2차 곡선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얘네들을 이제 이렇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정도의 시간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포물선의 방정식. 자, 포물선의 방정식의 정의는 다들 아시죠? 자, 포물선이란 게 뭔지 봤더니 평면 위의 한 정점과 이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정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포물선이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네요. 자, 평면 위의 한 점과 이 점을 지나는 한 정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체를 포물선이라 한다고 했죠. 자, 포물선의 자체를 나타내는 그림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한 이제 포물선의 자체를 나타내는 그림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자, 이렇게 T자 모양이 등장해요. 자, 이렇게 T자 모양이 등장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를 이제 포물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래요.
자, 보세요. 여기 등장하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챙겨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포물선이라는 게 등장한다 친다면 이 포물선이라는 게 자, 이 T자가 등장한다 치면 무조건 포물선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챙겨내 주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라고 얘기를 할 건데 자, 무조건 요 길이와 똑같은 길이만큼의 선을 잡으세요. 자, 이 T자의 이 길이와 똑같은 길이만큼 선을 잡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어딘가 점을 잡고 여기 어딘가 점을 이렇게 잡아요. 두 점을 고정시킵니다. 어떻게 고정시키다? 이거는 여기다 고정시키고요. 한 점은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T자의 끝에다 한번 잡아냈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선이 등장해서 이야기를 바라볼 건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 길이가 T자의 길이와 똑같죠. 자, 이제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요게 이렇게 껴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동의하세요? 아, 어차피 이 길이가 얘네들의 길이와 똑같은데 그 말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나의 정점에서 점까지 거리가 있고 점에서 선까지 거리가 있는데 걔네 사이의 거리가 어떻더라? 동일하다는 거죠. 자, 뭐라고요? 자, 우리가 등장하는 이 점이 있어서 점에서 점까지 거리와 점에서 선까지 거리가 있어서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동일하다는 거죠. 점에서 점까지 거리와 점의 선까지가 똑같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거냐면 이제 포물선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챙기시면 되는 거죠. 점에서 점까지 거리와 점의 선까지가 똑같은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포물선이라 부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괜찮죠? 자, 포물선의 자치 2. 이게 첫 번째였고요. 요번에 얘기할 건 뭐냐면 이제 주어진 식을 가지고 뭘 챙길 거냐면 포물선의 자치 두 번째를 한번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포물선의 자치 두 번째. 반원. 자, 여러분 앞으로요 어떤 얘기 할 거냐면요 반원이 등장하면요 무조건 뭘 생각하시냐면요 포물선의 자치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뭐라고요? 앞으로 우리한테 반원이 등장하면요 무조건 이게 포물선의 자치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래요. 괜찮죠? 자, 우리 생각 한번 해보죠. 여기 지금 등장하는 상황을 챙겨내 보면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반원이 하나 주어져 있을게. 반원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이해되죠? 반원이 이렇게 주어질 거고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선을 그어요. 그죠? 선을 그어요. 그래서 요런 점이 있고 요런 점이 있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동의하시죠? 같은 반지름이니까. 근데 이 반원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 반원이 자, 이 원이 어떻게 할 거냐면 반원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내접하면서 요렇게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등장한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일이 등장하는 거냐면 자, 반원에 내접한 어떤 원이 있어서 이 원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계속 움직여가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해당하는 점을 챙겨봤더니 여기 지금 이렇게 왔죠. 그런데 이런 점이 있어서 이야기를 챙겨내 볼 거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요 세 개의 길이가 똑같은 거면 세 개의 길이 똑같은 거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은 거예요. 해당하는 세 개의 길이가 동일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만큼의 길이와 이만큼의 길이는 서로 동일할 수밖에 없죠. 같은 반지름이니까. 자, 우리가 해당하는 길이를 챙길 건데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건 동일한 거리니까.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남느냐?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랑 이 점에서 선까지 거리가 있는데 점에서 점까지 거리랑 점의 선까지 거리가 어때요? 서로 동일하네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일이 벌어진다? 점에서 점까지 거리랑 점의 선까지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등장하는 상황을 챙겨내 보니까 요렇게 길이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모아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얘는 해당하는 길이를 모아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면 요렇게 길이가 등장하는구나 라고 이게 등장한다는 겁니다. 점에서 점까지 거리와 점의 선까지 거리가 있어서 얘네들을 만족하는 길이가 쭉 다 동일하더라. 이렇게 이게 등장한다는 거죠. 점까지 거리와 선까지 거리가 동일하더라. 이걸 모아버리면 뭐가 되겠죠? 포물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기가 등장하면 무조건 포물선은 이 두 가지 모양이라는 거 챙겨주셔야 돼요. 3번.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3번이요.
자, 오른쪽 그림같이 지름이 AB인 원 O의 외부에서 직선 AB에 이르는 거리가 원 O에 이르는 최단 거리와 같은 점 P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지름이 AB인 원의 외부에서 직선 AB에 이르는 거리와 원 O에 이르는 최단 거리가 같은 점 P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이렇게 문제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상황을 이제 챙겨볼 건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요렇게 얘기가 등장을 해요. 여기 어딘가 지금 O라고 하는 점이 있고 여기 어딘가 A라고 하는 점과 여기 어딘가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A, B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무엇을 할 거냐라고 챙겨봤더니 여기 어딘가 점이 이렇게 있을 건데 자, 내가 여기 해당하는 P라고 하는 점이 등장합니다. 여기에다 이제 P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P라는 점으로부터 이야기를 챙겨내 봤더니 선이 이렇게 등장할 거고 자, 우리한테 이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똑같아요. 그리고 얘는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봤더니 접해 있어요. 얘는 이렇게 접해 있구나. 자, 근데 여러분 포물선은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점까지 거리와 선까지 거리가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똑같은 게 뭐냐면 여기서 이 점인데 이 점은 계속 바뀌어요. 고정된 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고정된 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길이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 길이와 똑같은 길이만큼을 잡아내겠다는 거죠. 자, 이 길이가 있을 때 이 길이와 똑같은 길이만큼을 잡아내 버리면 이렇게 길이가 등장해서 해당하는 걸 챙겨내 봤더니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와 이 점의 선까지 거리가 있어서 얘네들끼리의 길이가 동일하다는 거죠. 자, 이제 그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되겠죠. 이 거리와 이 거리가 똑같았기 때문에 얘네들 모아버리면 되는 거고 점까지 거리와 선까지 거리가 똑같은 점을 모아버리면 걔는 뭐가 될 것이다? 포물선이 되겠죠. 자, 포물선이 될 거야. 그렇구나. 내가 해당하는 점에서 이 거리와 이 거리가 똑같은 점들을 모아버리면 되는 거고 걔는 포물선이겠구나. 자, 근데 왜 포물선의 일부냐라고 한다면 자, 원의 외부에서 걷기 때문에 이 원의 외부에서 걷기 때문에 얘가 내부를 지나질 않아요. 얘가 이 내부를 지나지 않죠. 왜냐하면 실제로 해당하는 점 이제 모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점일 때는 이 거리와 이 거리가 똑같아서 이 포물선의 개형이 지금 나한테 이런 모양으로 갈 건데 그 중에서 내부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들이 안 되더라.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고. 동의하시겠죠? 내부기 때문에 요게 있는 게 안 되는 거고 자, 이걸 우리가 수학에서 뭐라고 한다? 포물선의 일부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x는 마이너스를 접하고요. 원에 외접하는 원의 중심을 P라고 합니다. 원에 외접하는 원의 중심 P라고 합니다. 점 P가 움직이는 자치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점 P가 우리가 얘기하는 거리를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해당하는 걸 챙겨내 볼 건데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직선이 있어서 이 직선이 내가 이제 x는 마이너스라는 게 우리가 말한 직선인 거고 자, 어떤 원이 이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이 원은 지금 이야기를 챙겨봤더니 중심좌표가 나한테 이제 이렇게 와서 이 콤마이나 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기가 이렇게 주어진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한테 뭐 할 거냐면 P가 움직이는 자치니까 얘네들을 구할 건데 자, 점이 등장하고 선이 등장했다 해서 무조건 포물선이라 보면 안 된다고 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정점이 있으면 내가 이런 길이가 등장할 거고 괜찮으세요? 요 주어진 길이가 있을 때 이 길이만큼 어떻게 할 것이다? 이 길이만큼 내가 똑같은 길이를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똑같은 길이를 더해요. 그러면 이게 반지름 1이었기 때문에 여기 x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준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챙겨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랑 이 점에서 이 선까지 거리가 동일한 거죠. 초점 좌표가 2,0이고 준선이 x가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이 식은 우리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다? 얘를 만족한 식은 우리가 이야기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y제곱은 나한테 8x다 라고 등장하는 게 이 포물선의 그죠? 우리가 자치의 방정식입니다. 해당하는 식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y제곱은 8x가 우리가 말한 이 포물선의 자치의 방정식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 챙기시면 된다라는 거죠. 문제 안 되죠? 자, 그런 다음 뭐 할 거냐면요. 다섯 번째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단면이 2.5와 F를 각각 꼭지점 초점으로 하는 포물선 모양의 우목거울이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점 F에서 발사된 광선이 이 우목거울에 서로 다른 4점에서 반사돼서 벽에 A, B, C, D의 지점을 비췄대요. 이때 네 광선의 경로 중 옳은 것을 골라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한테 주어진 경로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포물선이 이렇게 있고 포물선 모양에 지금 우리한테 반사 거울이 있대요. 그리고 여기 어딘가 어떤 점에서 이제 빛을 쏠 건데 자, 2차 코스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정의예요. 정의. 그리고 F라고 하는 점이 초점이래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 이 포물선에 초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맞죠? 포물선 초점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초점이 있고요. 여기 뭐가 있냐면 X는 자 이거 X 준선이라 둡시다. 그냥 주어진 선을 내가 뭐라 두고 초점이라 두고 이걸 준선이라 둘게요. 그래요. 여기 해당하는 점이 나한테 뭐가 되냐면 얘가 우리한테 주어진 초점인 거고 얘가 지금 이렇게 준선이 등장해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하는 거리를 챙겨보면 무조건 요 거리와 요 거리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맞죠? 이 초점이라고 내고 준선이라 둬버리면 이 두 개 거리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 등장한 요렇게 생긴 선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 길이를 챙겨보면 이 길이는 요런 길이가 되겠죠. 명확하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를 챙길 건데 뭐 할 거냐면 여기 점이 있어서 요렇게 길이를 구해보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을 거기 때문에 요렇게 등장해도 요렇게 가는 길이가 있을 건데 이 길이가 동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하는 걸 챙겨봤더니 이런 거리가 있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거리를 챙겨보니까 이런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얘네들의 거리는 사실은 위치가 어디든지 간에 모두 어떻더라? 이들의 거리는 모두 같죠. 그죠? 아, 우리가 얘네들의 거리는 모두 같다라고 여러분들 챙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5번 정답 5번이라는 거 구해내신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부터 우리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포물선의 정의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럼 뭐 할 거냐? 이제는 이 포물선에 뭘 챙겨야 되냐면 방정식의 표준형을 한번 이제 구해 보려고 해요. 자, 이 포물선의 방정식의 이제 표준형을 한번 이제 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무슨 얘기인지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포물선의 방정식이 표준형입니다. 초점이 있어서 주어진 포물선에 초점이 있어서 이 초점 좌표가 우리한테 P,0이고 포물선의 초점 좌표가 P,0이고 준선이 X가 마이너스 P인 포물선이 있어요. 자, 준선이 X가 마이너스 P인 포물선이 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우리 해당하는 상황을 한번 챙겨볼 건데 이런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나한테 초점 좌표가 뭐라 돼 있냐면 초점 좌표가 P,0이고 준선이 있어서 이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를 만족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초점과 준선이 있어서 얘네들을 챙길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등장하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긴 길이들이 있을 건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동일하다는 거죠. 아,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동일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네들의 이제 포물선의 모양은 어떻게 된다? y제곱은 나한테 y제곱은 4px라는 게 우리가 말한 이 포물선의 방정식이에요. y제곱은 4px다. 근데 요번엔 또 어떤 얘기 할 거냐면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있는데 이 포물선에 대해서 어떻게 초점 좌표가 자, 지금 주어진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주어진 초점 좌표가 있는데 이 초점 좌표가 0,p인 거고 이 초점 좌표 0,p인 거고 준선이 이렇게 있는데 준선이 나한테 뭐가 되냐면 준선이 y는 마이너스 p를 만족하는 게 있다고 친다면 얘네들도 자, 어차피 이 거리에서 이 거리가 똑같은 게 포물선의 정인 거고 이때 이 포물선의 방정식은 뭐가 된다? 우리가 이제 x제곱은 4py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때는 이게 x제곱은 4py구나 이렇게 등장한다고 돼 있죠. 자, 증명을 한번 해볼 건데 자, 교재 보시면 여러분 아래쪽에 이 해당하는 증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이 증명 중에서 선생님이 뭐 이걸 두 개를 다 해드리지 않을 거고 가장 많이 나오는 일반적인 이제 y제곱은 4px 꼴의 어떻게 생기는지 이거에 대한 증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봅시다. y제곱은 4px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기는지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어떤 모양의 포물선이 있다 한번 쳐볼게요. 그냥 뒀습니다. 그리고 이 포물선에는 우리가 여기 해당하는 초점 좌표가 있어서 초점 좌표가 P,0이고요. 자, 그리고 준선이 하나 있어요. 준선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해당하는 점을 P라고 둬서 이야기를 챙길 건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잡은 거랑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잡은 게 있어서 해당하는 거리가 서로 어떻더라? 동일하다는 거죠. 해당하는 거리가 서로 이제 동일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내가 이제 x, y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부터 이거 사이 거리를 한번 챙겨볼게요. 자, 두 점 사이 거리는 뭐로 가냐면 x-p라는 거의 거리의 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이제 y의 제곱이 됩니다. 그죠? x-p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루트가 될 거고요. 자, 이거랑 이거 사이의 거리가 있어서 x는 -p라고 해서 이거랑 이거 사이의 거리가 있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거리는 x 더하기 p라는 거의 절대값이 되는 거예요. 거리가 똑같은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이 거리가 서로 동일하다는 거죠. 아, 거리가 서로 동일하구나.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이제 얘기를 챙겨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x-p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등장할 거고 이거는 챙겨봤더니 x제곱하고 주어진 식의 2px 더하기 p의 제곱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한 이제 길이였다고요. 그죠? 자, 이거를 제곱을 시켜버리면 x제곱이 오고요. 자, 마이너스 주어진 식의 2px 더하기 p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될 건데 해당하는 식을 챙겼더니 x제곱 더하기 2px 더하기 p의 제곱이라는 식이 와서 지워져 버리고 이것도 지워져 버립니다. 넘어가서 이야기를 챙기면 y제곱은 4px라는 게 우리가 말한 포물선의 개형이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포물선의 개형이에요. 이해되죠? 자, 밑에 것도 여러분 같은 방법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학에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일반형이라는 게 있고 표준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준형이라는 건 이제 언제 쓰냐라고 하면 표준형은 수학에서 어떤 정의 관련된 얘기가 등장하면 쓰는 게 표준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초점이 있고 준선이 주어졌다 이걸 통해서 얘기할 때보다 아, 이거는 내가 이제 정의 관련된 문제니까 표준형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밑에 보시면 뭐가 나오는 일반형이 나오는데 일반형이라는 건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일반형이라는 건 주어진 식에서 이것이 좌표 관련된 문제가 등장했을 때 우리가 쓰는 게 일반형이에요. 아니 내가 표준형이라는 건 정의 관련된 문제로 보면 되는 거고 일반형이라는 건 좌표 관련된 문제구나. 그래서 좌표가 주어졌을 때 대입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X축에 평행한 축을 가지는 포물선의 방정식은요. 모양이 어떻게 생기냐면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자, X축에 평행한 포물선의 방정식은 사실 이제 Y제곱은 4px 꼴인데 얘가 이제 마음껏 평행이 좀 된다는 거죠.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이요. 그래서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간다라고 얘기해보면 Y제곱인 거 더하기 주어진 식의 AX인 거 더하기 여기 등장하는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게 우리가 말한 상황이었고, 그죠? 이게 우리가 말한 상황이었고, 그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점이 몇 개 있으면 돼. 점이 3개가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포물선의 방정식이 정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주어진 식에서 x제곱은 4py라고 얘기가 등장하면, x제곱은 4py라 등장하면, 이때는 어떤 꼴이 되냐면, x제곱 더하기 주어진 식에서 ax 더하기 자,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게 자, 우리가 얘기하는 y축의 평행한 축을 가지는 포물선의 방정식이에요. 둘 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포물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 모양은 알아두시기 바라요. 과하지 않죠? 네, 좋습니다. 자, 6번째. 사실 선생님 이런 문제 되게 좋아해요. 두 개의 포물선이 있어서 y가 x제곱 더하기 a예요. y가 주어진 식의 x제곱 더하기 이제 a라고 돼 있고, 그죠? 그리고 주어진 식에서 2x는 또 뭐라 돼 있냐면 2x는 이제 y제곱 더하기 b라고 돼 있어요.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난대요. 얘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봤더니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는구나. 근데 내 교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의 자치를 구해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y가 x제곱 더하기 a라는 것과 2x가 y제곱 더하기 b라고 되는 거니까 2x가 주어진 식의
y제곱 더하기 b라고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네 교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의 자치를 구해달라고 돼 있는데 여기 지금 뭘 잡을 거냐면 이렇게 교점이 존재해서 이렇게 교점이 4개가 있는데 이 4개의 교점을 지나는 뭘 잡을 거냐면 원의 방정식을 잡아달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우리한테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렇게 4개가 있을 때 뭘 할 거냐면 네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이제 구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괜찮으시죠? 자, 이제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볼게요. 이 네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챙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얘네들 교점을 지나거든요. 어렸을 때 한번 좀 배워보셨죠? 교점을 지나는 뭐? 아니, 뭐 우리가 어떤 원이 등장했을 때 2개의 원이 주어질 거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구해보신 적 있죠? 어떻게 하기로 했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한다? 한 원의 실수배에서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주어진 식에서 우리가 요렇게 생긴 식 하나가 있고 이렇게 생긴 식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y제곱 한 다음에 주어진 식이 이렇게 있을 건데 또 요렇게 생긴 식이 하나가 있어요. 요렇게 생긴 식이 있어요. 근데 이 원들한테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들한테 그냥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교점을 지나는 뭐니까 실수배에서 더하면 돼요. 주어진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자면 얘네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뭐 할 것이다? 자, 교점을 지나는 뭘 잡아낼 거니까 실수배에서 더하면 된다는 거죠. 아, 여기 해당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얘네들이 주어졌을 때 실수배에서 더해버리면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어떤 건지 몰라요. 만약에 K가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이제 타원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K가 마이너스 1이면 쌍곡선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식이 주어졌을 때 사실은 2개씩을 실수배에서 더해버리면 교점을 지나는 뭐가 생겨요. 근데 이런 모양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모양이었다 친다면 이게 원이 되고 싶다는 거죠. 이런 모양인데 이게 원이 되고 싶어요. 아, 이게 원이 되고 싶구나. 그러니까 K가 1이면 되는 거죠. K가 1이 되면 원이 되는 거잖아요. K가 1이 되면 원인데 그때 원의 중심이 x좌편 1이고 원의 중심이 y좌편 2분의 1인 거죠. 원의 중심이 x좌편 1이고 원의 중심이 y좌편 2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이게 1,2분의 1이다 라고 등장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의 중심의 좌표는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과하지 않죠? 자, 7번 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같이 좌표 평면에서 꼭지점이 원점 O이고 초점이 F인 포물선과 점 F를 지나고 자,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한대요. 이렇게 돼 있구나. 근데 선분 AF를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일 때 선분 AB의 길이는 A 더하기 B 루트 2래요. 그때 뭘 구하라고 돼 있냐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값을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여기 지금 등장하는 상황으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챙겨내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요렇게 주어진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자 여기 어딘가 초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초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한대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각각 뭐라고 할 거냐면 이걸 A라고 하는 점, 이제 이걸 B라고 하는 점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만나는 거라 돼 있고 기울기가 1이라고 등장해 있죠. 아, 기울기가 1이구나. 오케이. 그 말은 여기 등장하는 상황이 있을 때 이 각이 45도구나. 이 각이 45도라는 건 얘가 지금 나한테 뭐로 간다? 정사각형이구나. 이 각이 45도라는 건 얘가 정사각형이구나.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이제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주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잡아낼 거냐 이걸 묻고 있는데 여기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2루트 2로 정해지겠네요.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이게 정사각형일 거고 45도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수학에서 어떤 2차 곡선이 등장해요. 2차 곡선이 등장하면 우리는 항상 뭐부터 생각한다? 2차 곡선은 정이다. 그 초점을 잡아내고 여기 어딘가 뭘 쓸 거냐면 그죠? 내가 x는
이제 마이너스 P라고 하는 준선을 잡아냈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길이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 길이가 있으면 이 길이는 또 이제 이 길이와 똑같을 수밖에 없죠. 서로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포물선 정의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길이를 연장해서 이 해당하는 길이를 챙겨 볼 건데 요만큼의 길이가 2루트였기 때문에 이 길이가 2루트 2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하는 길이를 내가 B라고 둔다면 이 길이를 B라고 둔다면 요만큼의 길이도 B인 거죠. 이 길이가 B니까 이 길이가 B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45도기 때문에 이 길이가 나한테 루트 2분의 B인 거죠. 이게 B고 루트 2분의 B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길이가 등장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B라고 하는 길이에다가 루트 2분의 B라는 길이가 올 거고 이 길이에다 이런 길이가 올 거고 거기다 밑에 있는 2라는 길이까지 합쳐버리면 이거에다 이거까지 합쳐버리면 이제 그 길이가 뭐가 되는지 봤더니 그 길이가 2루트 2라는 길이가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B값 구할 수 있겠죠. 지금 실수한 건 뭐냐면 B가 겹치네요. 그래서 그냥 이 B랑 문제의 B랑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해당하는 이제 값을 구하면 될 거고 자, 1 더하기 루트 2분의 1에 x라고 바꿔치기 합시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도록 이거 x라고 바꿔치기 합시다. x라고 바꿔치기 합시다. x라고 바꿔치기 합시다. x값이 이제 뭐라고 등장하냐면 x값이 2 빼기 나한테 2루트 2 빼기 2라는 값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x 구할 수 있겠죠. 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길은 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값은 x 더하기 2루트 2라는 값을 이제 구해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풀어야 되는 값은 x 더하기 2루트 2란 길이구나 라고 이렇게 등장하는 거고 여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이제 계산해서 정리하면 x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x값이 6루트 2 빼기 8이 나와요. 네. 그래서 x 더하기 2루트 2는 나한테 뭐고 나오냐면 8루트 2 빼기 8이 돼서 얘가 값이 이제 얼마다? 8이고 얘도 값이 8이어서 a가 8, b가 8에서 a제곱 64, b제곱 64에서 얘네들은 정답이 이제 128이에요 라고 이렇게 계산이 어렵지 않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2차 곡선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챙기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정이다. 요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2차 곡선은 정입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뭐 할 거냐면 8번 얘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8번. 자, 이제 그림과 같이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 있는데 x축 위의 두 점 AB에서 y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자, 포물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CD라고 할 건데 OA 대 AC의 길이비가 1대 2고 자, OA 대 AD의 길이비가 2대 5일 때 얘를 이제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무조건 2차 곡선은 제일 중요한 마인드가 뭐다? 2차 곡선은 정이에요. 우리가 수학에서 2차 곡선은 제일 중요한 마인드가 뭐다? 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y제곱은 4px라는 게 이렇게 있어서 y제곱은 4px라는 게 있고 x축 위에 두 점 AB가 있어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대. x축 위에 두 점이 있어서 여기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대요. 근데 포물선과 만나는 점이 이제 CD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돼 있고 이게 직각인 거고 여기 이렇게 직각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구나. 자, 이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외워두셨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얘네 해당하는 길이의 비가 1대 2거든요. 길이비가 1대 2예요. 이 길이비가 1대 2면 이게 초점이라고 아예 외워두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은데 이 거리가 똑같은데 이게 요만큼과 요만큼이 똑같이 오게 되는 거니까 이게 초점이라고 외워두셔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헷갈리시니까 그냥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자, 그냥 y제곱은 4px라고 하는 그냥 어떻게 할 거다? 포물선 하나 두고 A라고 하는 점에다 점을 잘 몰라서 알파, 0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4p 알파라고 하는 게 주어진 식에서 y제곱이라 등장하면 되죠. 그래서 y라는 건 주어진 식에서 뭐라고 등장하냐면 자, 2배 루트 이제 p 알파라고 이야기가 등장하면 돼요. y가 2배 루트 p 알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등장하는 거 한번 챙겨볼 건데 y가 2 루트 p 알파죠. 그러면 요거랑 요거의 길이비가 있는데 x좌표가 알파고 y좌표가 2배 루트 p 알파라고 등장했는데 얘네 해당하는 길이의 비가 1대 2라는 거죠. 얘네들의 길이비가 1대 2예요.
그래서 알파 제곱한 것이 주어진 식에서 뭐로 가냐면 4p알파로 올 거고 얘네들의 길이비가 나한테 이제 1대4로 갈 거기 때문에 약분해버리면 그죠? 자 약분해버리면 어떤 일이 이렇게 등장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정리하고 약분할게요. 4p알파가 주어진 식의 4알파 제곱이어서 여러분 암산 힘들까봐 그냥 이렇게 등장하니까 이제 p랑 알파랑 똑같다고 나오죠. p랑 알파. 그래서 무슨 얘기다? 알파가 초점이구나. 알파가 초점이구나. 계산 지워도 되죠? 알파가 초점이다. 그죠? 알파가 초점이다. 너무 무리한 암산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 알파가 초점이라는 걸 알았어요. 2차 고수는 기본적으로 정인데 이렇게 등장했어요. 자, 그리고 OA 대 AD의 길이비가 2대 5래요. 아니, OA 대 어딘지 모르지만 AD라는 길이비가 있는데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똑같아요. 길이가. 초점이었기 때문에. 이 길이가 5라는 거죠. 초점이었기 때문에 이 길이도 2고 이 길이도 2인데 이게 5라는 거. 초점이었기 때문에 5라는 거죠. 그러면 해당하는 선을 그었던 요만큼의 길이도 5가 되겠네. 이것도 5인 거죠. 그럼 이게 5고 요게 4니까 우리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만큼의 길이가 1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5랑 이게 4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길이가 1이었던 거죠. 이게 1이었던 거죠. 이해되죠? 그러면 자 길이 비율이 이것 대 이것의 길이비가 얼마로 등장한다? 2대 1로 등장하는 거죠. 길이비가 2대 1이구나. 정답이 2번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넘어가서 9번 또 이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또 이제 여기 등장하는 문제들을 보시면서 이제 9번 상황을 좀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 이게 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9번. 9번 중요하죠. 자, 그림과 같이 OA와 OB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 OAB에 세 꼭지점을 지나는 포물선의 방정식이 자, y제곱은 4px고 OAB의 넓이는 6루트 6이래요. 자, 우리가 여기 해당하는 걸 챙겨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OA랑 OB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고 자, 여기 주어진 게 이렇게 있어서 이 점을 내가 O라고 할 거고 여기 어딘가 A라고 하는 점과 여기 어딘가 똑같이 이렇게 생겨서 B라고 하는 점이 있어서 얘기를 할 건데 얘네들이 우리가 어떻게 돼 있다? 그죠?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아요. 자, 이등변이 등장하면 여러분 뭐 하실래요? 이게 이등변이구나. 이등변이라고 한다면 얘가 수직이등분이겠네. 이등변에 대한 얘기로 등장했을 때 얘네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수직이등분이 되겠네. 이등변이니까 수직이등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등장하죠. 자, 그리고요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요 OAB의 넓이가 6루트 6이라 돼 있는데 자, 그럼 보세요. 얘가 지금 길이가 똑같았기 때문에 내가 이거가 수직 이등분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여기 해당하는 초점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서 초점이라는 게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면 이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 넓이를 어떻게 한다? 이 넓이를 이등분한대요. 이 점에서 이 초점을 지나는 선을 그었더니 이 넓이가 서로 이등분 된다는 거죠. 그렇구나. 얘네를 이었더니 2등분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2등분 된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생각 드세요? 2등분이니까. 그렇죠. 2등분이라는 건 얘도 2등분선, 얘도 2등분선이니까 이게 무게중심이라는 거죠. 우리한테 두 개의 선이 있는데 이 선도 얘 2등분선, 이 선도 얘 2등분선이라는 건 얘가 우리한테 무게중심이 되는구나. 초점을 무게중심으로 갖는 선이구나. 그러면 내가 무게중심의 성질에 의해서 길이비가 2대 1이 되겠구나. 자, 초점의 성질에서 2대 1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 점을 P,0이라고 한다면 이 좌표가 X좌표가 2분의 3 P,0이라는 거죠. X좌표가 P,0이면 Y좌표가 2대 1이기 때문에 2분의 3 P,0인 거고 여기 해당하는 좌표를 보시면 A좌표가 2분의 3P였기 때문에 A좌표가 2분의 3P였기 때문에 Y좌표는 뭐로 바뀔 거냐면 여기 등장하는 상황에서 이게 루트 6P로 등장하면 되겠죠.
x좌표가 2분의 3p고 거기다 내가 4p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6p제곱이 될 거니까 이 길이가 루트 6p가 되겠죠.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길이를 챙겨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이렇게 등장할 건데 2분의 1 곱하기 요만큼의 길이가 2분의 3의 p가 되는 거고 요 길이는 나한테 뭐로 등장하냐면 2 루트 6p라고 등장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게 있어서 이 넓이가 이제 6 루트 6일 때 우리가 이제 p의 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루트 6도 지워지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올 것이다? 여기 등장하는 상황에서 자, p의 제곱은 나한테 4라는 결론이 나와서 p는 2.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죠? 자, 10번째 문항 요번 강의 마지막 문제로 쌤이랑 이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포물선 y제곱은 4x 위에 한 점 p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 L1과 점 P와 1,0을 지나고 우리한테 뭐라고 돼 있다? 그죠? 여기 등장한 상황을 챙겨보시면 아시겠지만 y는 마이너스 3x와 만나는 점을 각각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제 q와 r이라고 할 건데 자, P에서 q로 가는 길이와 자, P에서 r로 가는 길이가 똑같을 때 뭘 구하라고 돼 있냐면 삼각형 PQR의 넓이가 이것일 때 얘를 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생각 한번 해봅시다. 2차 곡선은 기본적으로 정이에요. 자, 포물선 y제곱은 4x라는 걸 잡고 여기 위에 한 점 P를 지난다라 돼 있고 A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A가 초점인 거 아시겠죠? A가 초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어딘가 준선이 있어서 x는 마이너스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이 준선이에요. 그런데 내가 뭐 할 거냐? 해당하는 P라는 점이 있어서 여기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오케이, 선을 그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요렇게 선을 긋겠대요. 그죠? 자, P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나한테 이거. 자, 이거를 지나는 직선이 Y는 마이너스 3X와 만나는 점을 이제 QR로 두겠대요. 오케이. 여기 등장하는 게 있는데 여기 어딘지 모르겠지만 기울기가 어떻게 돼 있다? 나한테 이제 마이너스 3X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구나. 여기 지나는 게 마이너스 3x구나. 자, 이제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이야기를 해요. y는 이제 마이너스 3x니까 요렇게 지나는 게 있다 쳐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편하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차피 2차 곡선은 정인데 괜찮으시죠? 2차 곡선은 정인데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어진 길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P부터 Q까지 주어진 요런 길이가 있고 그 다음에 나한테 뭐가 돼 있다? 자, P부터 R까지 이런 길이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기울기가 Y는 마이너스 3X였기 때문에 얘와 똑같은 선, 기울기를 갖는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평행선을.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점이 있는데 내가 이 점의 좌표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그냥 P라는 좌표를 모르니까 그냥 내가 뭐 A, 자, X좌표가 A니까 Y좌표가 이제 2 루트 2 A가 되겠죠. X좌표를 A라 둔다면 Y좌표를 2 루트 A라 두면 돼요.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지나는 직선을 잡아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죠? 얘를 지나면서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지나는 점이 X 빼기 1인 직선을 잡았어요. 이해돼요? 이 직선을 잡아서 우리가 이야기를 챙길 건데 이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포물선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초점까지 거리와 준선까지 거리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그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등장하는 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딱 준선을 지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바뀌겠죠.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아니 어차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은데 요 길이와 똑같은 길이를 갖게 내가 기울기를 잘라버린다고 친다면 자, 여기서 초점까지 거리와 준선까지 똑같을 수밖에 없을 거고 이 직선의 방정식이 지금 요 방정식인데 맞죠? 이 직선의 방정식이 요 방정식인데 여기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버리면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버리면 y좌표가 6으로 정해지죠. 그럼 이제 끝났네요. 여기 좌표 이렇게 등장했는데
자, 이거의 y좌표가 6인 거죠. 이거와 y좌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6인 거예요. 괜찮으세요? y좌표가 6이어서 x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면 x좌표는 y좌표 6일 때 그죠? 36이 될 테니까 x좌표는 9로 등장하죠. x좌표는 9가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상황이 이렇게 등장해 있고 이제 이야기를 조금만 마무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삼각형 이제 PQR의 넓이를 구해달라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당하는 상황을 챙겨봤더니 이렇게 등장해서 요번에는 이 직선은 뭐냐? y는 마이너스 3x란 직선이었어요. 근데 이 직선에 x좌표가 6이라고 y좌표 6이라고 둔다면 y좌표 6이면 x좌표가 얼마가 되겠죠? 이제 x좌표 이제 마이너스 2로 등장한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 말은 이 길이비를 보면 12대 10이라는 거죠. 자, 11대 10이라는 거죠. 해당하는 길이비가 11대 10이구나. 일단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2분의 1에 밑변 길이가 요만큼이니까 길이가 10인 거고 높이가 6인 거죠. 그래서 얼마가 될 것이다? 30이에요. 30. 넓이가 30이 돼요. 근데 닮은 비로 10대 11인 거죠. 10대 11이구나. 그래서 100분의 121을 하면 되겠죠. 길이비가 10대 11이니까 넓이비는 100대 121인 거죠. 그래서 지워져 버리니까 이렇게 등장해요. 자,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10분의 얼마가 되냐면 363이 돼서 자, 우리 얘네들을 합치면 정답 373이다. 요렇게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이번 강 마치고요. 쌤이랑 이제 다음 강에서 2차 국수좀 문제풀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